어느 날 데카르트가 깨닫습니다. 바른 지식의 출발을. 이것이 존재에 대한 사유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세우는데 무지의 자각 다음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 시간에는 나의 생리학적인 것과 나의 존재 요소들을 하나씩 봤다면, 지금은 내가 존재하는, 실존하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실상으로 존재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실존의 구조를 보는 겁니다. 1596년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 방법소설이라는 논문을 써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리우죠. 그리고 이분이 그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방법적 회의라는 방법을 씁니다. 데카르트라는 분이 바른 지식, 상대적인 지식이 아니고, 누가 보면 틀린 지식이 아니고 바른 지식을 얻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바른 지식이 뭘까를 사유를 한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라도 1000명이 보면 1000명의 인상이 있죠. 근데 진정한 철학이라고 한다면 누가 보아도 그렇다라는 지식을 얻어야만이 철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모든 철학들, 모든 지식을 다 점검합니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을 사유를 합니다.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고 진정한 철학을 위한 회의를 시작합니다. 정말 바른 지식을 얻고자 회의한 것이 방법적 회의라고 해요. 방법적 회의. 회의론자가 아니에요. 다른 지식을 얻고자 회의를 끝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데카르트가 깨닫습니다. 바른 지식의 출발을. 그래서 저 논문이 그 말이어서 신본주의도 중세의 어두움의 시기를 지나서 인본주의를 열었기 때문에, 열었다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성 철학을 열었기 때문에 신본주의 중세 철학을 깨부수고, 언어가 저기 다른 종교인들이 또 계시는데 제가 언어를 약간 잘못 선택했습니다. 깨부신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그 신본주의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니고, 신본주의에 잘못 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정말 신앙을 하지 못하고 그 신앙 자체에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거죠. 집착을 하면, 물은 소중한데 물에 집착한다거나, 자식은 소중한데 자식에 집착한다거나, 신은 소중한데 신에 집착한, 그걸 신본주의라고 하죠. 저는 절대 그 기독교나 캐톨릭에서 하는 종교의 그 활동을 저는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신본주의의 어떤 그런 것을 극복한 분이 데카르트인데, 어떤 것이었을까요? 모든 상대적인 지식을 극복하고 누가 봐도 타당한 지식에 초석을 깐 분이 데카르트인데, 그 초석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자, 생각해봐요. 모든 언어들이 있죠. 모든 언어들이 누가 볼 때는 그렇고 누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시속 100km의 차가 달렸다. 근데 같은 방향으로 시속 50km 달린 오토바이에서 볼 때는 그 차는 시속 50km 달리는 차죠.
내가 볼 때 100km인데 그 오토바이한테는 50km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정말 진실 같아. 근데 그 오토바이는 정말 상대 속도가 50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 오토바이 탄 사람도 맞단 말, 진실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싸운단 말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러한데 왜 당신은 그런 소리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다 상대적인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싸우는데 상대적인 말고 정말 의지할 만한 그런 지식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을 했다가 그걸 깨닫고 나서야 모든 근대 철학자들이 그걸 의지를 해서 철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판단을 하든지 그 앞에 항상 붙어있던 명제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것이 빨갛다 라고 하는 명제 앞에 내가 생각해보니 저 꽃이 빨갛구나. 시속 100km다. 내가 생각해보니 시속 100km다. 시속 50km다. 내가 생각해보니. 어떤 명제를 하든 다 상대적이지만 내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는 그 사실 자체는 동일하다. 감동했어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명제인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는 그게 존재 증명입니다. 데카르트의 그 명제는 다 알고 있어도 그 의미는 다 관심들이 없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더 이상 보지 아니하고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더 이상 냄새에 맡지 못하고 더 이상 맛보지 못하고 더 이상 촉감을 더 이상 생각이 못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있다 한다면 그 존재 우리 뭐라고 한다? 시체라고 한다. 진실이다. 여러분들 중에 만약 지금 당장이라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촉감하지 못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한다면 장기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바로 3일 안에 태웁니다. 식구들이 와가지고. 진실입니다. 태우지 않는 것은 여러분 감각기관으로 뭔가를 인지하고 판단하고 반응할 때는 절대 안 태웁니다.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지금 존재한다니까요. 이것이 존재에 대한 사유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모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런 사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철학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 마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서 생리학적인 것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를 한다는 것은 내가 감각기관으로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판단하고 반응하고 있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존재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의 양태를 아시겠죠, 이제? 너무 간단하지만 이것도 지금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나가는 순간 또 까먹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존재를 알고 싶거든.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지금 여기에서만 알고 밖에 나가서 몰라버리면 교양 광자에 불과하다. 그런 지식 필요 없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문제고 몇십 년 안에 죽음이나 사건이 온다. 근데 지금 이 지식을 갖다가 가벼이 생각한다?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출간 승려로서는 이 명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데카르트의 그 명제를 보고 출가해서 15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이 데카르트의 명제를 보고 다시 불교 경전을 갖다 이해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명제예요. 나는 생각하는 코로나는 존재한다. 자, 세 기둥을 세운다는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이야기하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이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내가 존재하는 그 모습은 대상을 인지하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이 명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1시간만 듣고 밖에 나가서 잊어버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세우는데
무지의 자각 다음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에고, 코기토, 에르고, 에고, 숨.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존재를 꿰뚫는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자,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각기관은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감각의 대상이겠죠.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인지, 판단, 반응한다 해서 나는 무엇인가 생각한다를 갖다가 이렇게 생리학과 연결시킨다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감각기관을 육근이라고 해요. 육근이 뭐냐면은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마음까지 육근에 들어가게 합니다. 자, 감각 대상을 불교에서는 육경이라고 합니다. 6가지 경계. 자, 눈으로 보는 것이 뭐예요? 색, 귀로 듣는 것이 소리, 코로 하는 것이 냄새, 혀로 하는 것이 맛, 몸으로 하는 것이 촉감, 마음으로 하는 것이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이런 것들. 이걸 6가지 감각기관, 6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을 육근, 육경이라고 불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암이다. 눈의 암이 있고, 귀의 암이 있고, 코의 암, 혀의 암, 몸의 암, 마음의 암. 이것을 감각기관, 감각 대상, 이것이 이것을 생각한다. 그걸 갖다 불교에서는 알식자, 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6가지 암에서 육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인식하는 과정을 볼게요. 인식하는 과정을 5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식하는 과정이 처음 인식이 어떻게 출발을 해요? 바깥의 정보를 말초신경을 통해서 바깥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죠. 시각이든지 청각이든지 후각이든지 그것이 인식의 출발이겠죠. 그래서 자극을 수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극에서 수용을 한 정보를 뇌로 전달합니다. 자극 전달. 어떻게 해요? 시각이든 청각이든 후각이든 다 받아들이는 그것이 다 우리가 텔레비전 볼 때 모든 것들을 전파로 변환시켜서 다시 쏘고 다시 해석을 하듯이 모든 정보들을 갖다가 전기신호로 바꿉니다. 자, 세 번째. 뇌가 뭘 해요? 그 정보로 판단하고 그리고 몸으로 명령 내립니다. 판단과 명령. 네 번째는 어떤 것이겠어요? 판단, 명령 된 것들을 몸과 마음으로 전달해줘, 이제. 어떻게 전달하죠?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요. 그러면 그 전달 물질을 통해서 그들이 조종을 당해. 그리고 또 한 가지 형태가 호르몬을 배출을 해.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이것으로 뇌가 모든 신체들을 조종을 합니다. 명령 체계예요. 다음에 5번째. 이제 반응을 하죠. 몸과 마음이 반응하죠. 바깥의 정보들을 눈과 코와 이런 감각기관으로 일단 말초신경으로 받아들여서 전기로 변환시켜서 뇌로 보내면 뇌가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몸과 마음으로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몸과 마음이 반응을 하는 그런 체계가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코로나 존재한다의 메커니즘 아니겠습니까? 맞겠죠? 이것을 자극을 수용하고 자극을 전달하는 이것을 합해서 뭐라고 불교에서는 한다? 외다나라고 해요. 외다나. 이걸 분석을 하면 어근이 with 플러스 아나입니다. with라는 것이 영어로 한다면 to know, know랑 알다. 자, with는
알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나라는 것은 영어에서 ing, 현재 진행형. 하고 있다. ing. 그러니까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알지 못했어. 알려면은 뇌가 판단해야 돼. 판단의 전까지. 내가 뭔가 판단의 전까지 딱 해서 그 느낌이라 그래. 여기다 갖다가 느낌이라는 느낌. 느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수로 정책했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다.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상 플러스 증야. 상이라는 건 함께라는 이야기고요. 증야라는 것은 알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함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테니스공, 빨간색, 새콤한 맛 떠오르는 것은 사과. 그렇듯이 사람들이 똑같은 정보에도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다르죠.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과 함께 A1, A2, A4라는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상상한다. 떠오른다. 그래서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사람들이 다 100가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뇌가 하는 착각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자기가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착각을 해서 떠올려요. 그게 중세 습기라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여버려. 유리한 것만 기억해. 유리한 대로 해석해. 그게 상증야라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금강경에서 하는 얘기, 아상, 인상, 중상, 수자상, 상을 척파하는 건데 그 상이라고. 상증야를 갖다가 번역하면은 중국어로 상이라고 한다고. 근데 금강경의 핵심이 그 상을 타파하는 거라고. 그것도 우리가 평상시 말로 한다면 그것을 망상이라는 망상. 망상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한문으로 상이라고 한다. 자, 명령 전달하고 반응하는 이것을 앞에서 불교에서는 상카라라고 합니다. 상카라. 상이라는 함께 이것은 조음소예요. 조음소. 조음소에서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S는. 끓이라는 것은 망상짓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명사화 어미입니다. 명사 만드는 어미. 여기다가 한문으로는 행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봅시다. 자극을 수용하고 자극을 전달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with 아나 해서 웨다나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 느낌, 우리는 감각, 감정이 아니에요. 감각이에요. 감정이란 심리 현상이고 감각이라는 것은 정보를 받아들인 것이 뭐가 결정하지 않았어. 결정을 해서 되어지는 마음 현상인데 감정이고 감각이야. 그냥 감각이 그렇게 될 뿐이야.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것저것 A1, A2, A3, A4, A5라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각자 모든 중생 까르마대로 떠올리는 것이 증야야. 그게 상증야야. 그게 상이라 상. 이 상이라는 것은 정말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래서 그 상이 아닌 것이 뭘까라고 대가로 생각을 해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것은 그렇게 알면, 자, 저 사람이 나의 은인이다라고 알았어. 그러면 나의 이건 행동, 실제적 에너지를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은인이다라고 생각을 지으면 내 에너지가 감사의 에너지가 나가지. 저 사람이 나를 해칠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저 사람은 경계하는 에너지가 나오지. 그러겠죠? 어떤 걸 느껴. 그 느낌의 정보로 뭘 떠올리는 순간 행동이 나와. 그것이 수상행입니다. 이 수상행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피드백이 돼요. 어디로? 식으로. 그래서 이 육군이
육군과 육경을 합해서 색이라고 합니다. 색. 이것이 1, 2로 합시다. 색 1, 2. 육군과 육경을 합해서 색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수, 상, 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 합치면 색, 수, 상, 행, 식이죠. 온, 색, 수, 상, 행, 식.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그런 나는 존재한다. 라는 거. 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것은 나는 왜 사느냐? 이것 자체의 뿌리가 뭐냐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제. 근데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양태는 이런 양태로 살고 있다. 이런 구조다. 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 수상, 행식이라고 오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색이라는 것은 루파라는 루파. 루프는 투폼. 투폼이 영어로 뭐라 그래요? 형성. 그래서 모양, 형태 그렇게 이야기. 모양에다가 명사음이 R을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루파의 의미입니다. 식은 위즈냐나. 위는 분리하다라는 말이고요. 즈냐는 알다. 아나는 ing. 분리해서 알아가는 과정, 그 식입니다. 나는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육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6가지 감각기관, 안, 이, 비, 설, 신, 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육경이 있습니다. 6가지 경계, 색, 성, 향, 미, 척법. 자, 육군이라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갖다가 한자라서 안, 이, 비, 설, 신, 으라고 해요. 육경은 안이 색을 보고, 이가 성을 듣고, 비가 향을 맡고, 설이 미를 보고, 신이 촉을 보고, 의가 법을 대상입니다. 이것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은 6가지 식. 그래서 자, 육군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하는 것이 육식입니다. 이게 안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육군에 식만 붙이면 육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하냐? 12처라고 해요. 12처. 12가지죠? 12처에다 육식을 더하면은 이걸 18개라고 해요. 이 용어들이 다 지금 그 반야신경 용어들이니까요. 이걸 지금 모르면 반야신경 해독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있고, 또 하나 오늘 중요한 것이, 불교라는 것을, 팔만대장경을 큰 스님들에게 한 단어만 골라봐라 라고 부탁을 하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마음심 하나를 선택합니다. 불교는 마음 공부다라고 합니다. 마음심인데 그것이 빨려로 C-I-T-T-A 찢다라고 찢다. 자, 같이 하면 찢다. 자, 빨려서는 C를 갖다가 찌읍 발음 내요. 찌읍 발음. 나머지는 다 발음 기호하고 거의 다 똑같습니다. 자, 찢다라고 하면 찢다. 찢다라는 것은 내용이 뭐냐면은 대상을 아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암기하세요. 자, 대상을 아는 작용이라면은 이걸 말하죠. 감각기관이 대상을 아는 작용이죠. 그것이 마음이라고. 그래서 마음의 심이 오온이라고. 오온이 12처고, 12처가 18개고, 18개가 찢다고. 그래서 마음 공부한다는 것은 오온을 공부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 대상을 아는 작용이니까. 다시 이야기한다라면은 마음이라는 건 18개의 작용입니다. 18개가 작용하는 게 대상을 아는 작용이잖아요. 그 18개라는 요소들이 작용을 일으키면 그것이 바로 찢다다. 그것이 바로 이 두 개를 합하면 12처고 이걸 합하면 18개고 이것의 과정을 이야기하면 오온이고 똑같은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육근, 육경, 12처, 18개, 오온, 찢다, 그게 다 마찬가지야.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 존재한다는 말을 그렇게 다 다르게 쓴 거라고. 그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존재한다고요. 생리학적인 면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 생리라는 것이 심리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니까 이런 심리적인 면들을 부각을 시키려고 생리적인 면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정자와 난자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우리 인생 출발인 하나의 수정란, 거기에 출발해서 유전자 기계, 그리고 유전자 기계와 확장형까지 해서 욕심과 정신과 육신의 환경인 자연 환경과 정신의 환경인 문화 환경. 그렇게 네 가지의 요소가 있다는 것도 통찰하시고요. 그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의 구조가 나는 무엇인가를 생리적인 면들에서 이렇게 인식적인 면들이 나오는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대가 그대로 똑같은 이야기죠. 이 감각기관과 각 대상의 색으로 하고 과정을 수상행으로 놓아서 색, 수상행,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피드백 되어서 내 생각대로 또 보는 거예요. 이러한 것으로 해서 다시 그 행동이 다시 식으로 가. 이것이 오온윤회입니다. 윤회.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지금 나는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 무엇인가 할 때 오온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